2021년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농협생명보험, 하나생명,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코리안리재보험, 현대해상 화재보험 모셨습니다. 이렇게 보험회사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기업 및 채용 설명회는요. 총 5분에서 10분 정도 설명을 진행을 하고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 제가 Q&A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협생명보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사랑 1등 생명보험사 NH농협생명 채용 담당자 과장 서영민입니다. 여러분, 농협생명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농협 브랜드명이 먼저 보여서 친근하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이는 신뢰성이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농협이라는 그 브랜드를 보면 막연히 올드하다, 구식이다, 최신 문화에 뒤처진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달리 보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조직 내 경험이 많다는 반증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NH농협생명에 대한 이미지는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하는 조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하는 NH농협생명의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생명은 100% 국내 자본 대한민국 대표 종합금융그룹인 NH농협금융지주 소속 계열사입니다. NH농협금융은 국내 유일의 순수한 민간 자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금융의 자존심입니다. 현재 아시아 대표 협동조합 금융그룹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 혁신 추구, 성과 지향, 상호 신뢰, 이 네 가지는 모든 농협인이 공유하는 가치관이자 신념으로서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농협금융 핵심 가치입니다. 농협은 1961년 종합농협을 발족하였으며 1965년 생명공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NH농협생명이 지금의 모습으로 출범을 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NH농협생명은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 신용평가로부터 보험금 지급 능력 평가 AA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총 자산 67.1조로 이는 국내 생명보험사 중 4위의 규모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5,900여 소의 농축협, 농협은행 지점 등 막강한 채널을 통해 내 집 앞에서 누리는 보험 서비스를 핵심으로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 신규 채용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신규 채용은 아직 최종 확정 전이며 현재 말씀드리는 기준은 2020년 전년도 기준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형은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채용 직급은 5급 일반직 전산직으로 구분이 되고 채용 분야는 일반, 계리 상품, 디지털, 영업관리, IT로 구분 채용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은 개인별 입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온라인 인적성 평가로 구성이 됩니다. 자기소개서 평가 시 블라인드 원칙 위반 여부, 불성실 기재,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인적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2단계 필기 전형입니다. 필기 전형은 인적성 평가, 직무 능력 평가, 직무 상식 평가, 논술 평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적성 평가와 직무 능력 평가, 직무 상식 평가는
객관식으로 이루어지며 논술평가는 약수령 한 문항, 논술형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출제됩니다. 세 번째,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 전형은 흔히 얘기하는 다대다 면접인 집단 면접, 그리고 지원자 1인에 대해 개별 면접을 실시하는 심층 면접, 일반 영업관리 분야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PT 토의 면접, 일반 관리 분야 외 기타 분야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PT 면접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향후 공고될 2021년 하반기 채용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NH농협생명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유익한 정보와 이벤트 소식도 만나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현직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왜 NH농협생명이 답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직 실무자로서 어떤 점을 말씀드려야 지원자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최근에 모니시 파브라이라는 분이 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니시 파브라이는 현재 세계적인 가치 투자자로서 명성이 높은 분인데요. 이 책에서 모니시 파브라이는 성공하면 크게 얻고 실패해도 손해가 없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의 원칙을 단도 투자라고 소개합니다. 단도 투자는 다시 말해 확실한 주력 수입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혁신 및 성장을 지속 추구하는 기업에 투자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자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NH농협생명은 전국 5,900여소의 농축협, 농협은행, 지점 등 막강한 채널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인슈어테크를 선도하는 디지털 보험사로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한 쉽게 무너지지 않는 농협의 조직 DNA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기반을 토대로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성장을 추구하는 저희 NH농협생명은 모니시 파브라이가 얘기한 단도 투자 원칙에 부합한 회사라고 자부합니다. 저를 포함해 NH농협생명 동료들이 우수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나생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생명 채용 담당자 두성택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생명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회사 소개, 라이프 플러스 직무 및 전형 소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생명은 1946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 보험사로 지난 70여년간 보험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왔습니다. 확고한 고객 중심 경영, 철학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주요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1946년부터 1979년까지의 기간은 창업과 도약의 기간으로 최초 생명보험사 역사가 시작된 기간이고요. 1985년부터 2002년 도전과 성장의 기간이었습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는 변화와 혁신의 기간으로 2002년에는 하나그룹으로 편입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글로벌 리더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2016년에는 자산 100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저희 하나생명금융 서비스 출범을 하여 고객님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나생명의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풍요로움과 함께 인생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 하나생명을 비전으로 구체적인 전략 방향과 전략 과제를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 본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전략과제를 체계적으로 실천하며 2025년까지 세전 이익 1조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세계 초인류 보험사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생명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라이프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플러스는 하나금융 공동 브랜드로 라이프 플러스 웰네스와 라이프 및 라이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이프 플러스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 주체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고든 정신, 탄탄한 삶과 자유를 위한 경제적인 독립,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 삶을 꽃피우는 새로운 영감을 뜻하기도 합니다. 라이프 및 라이프는 도전과 안정을 거듭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하고 디지털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며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나생명은 고객들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더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라이프 플러스 앰버서더는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대학생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와 많은 소통을 이루고 있고요. 하나생명 이글스파크는 많은 야구 팬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클래식은 고객과 갤러리를 위한 행사에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하나생명 e스포츠는 새로운 주류 문화로 성장하고 있는 e스포츠를 통해 미래 잠재 고객인 밀레니엄 세대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집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계획에 따라서 채용 직무는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직무로 상품 계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품 정책과 마케팅 전략 수립, 상품 개발, 유지, 보수를 담당하며 보험 거래 전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도 이제 브랜드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라이프 플러스 브랜드 제반 사업 추진 및 경험 브랜딩 강화 등 전략적 마케팅 업무 수행을 하는 직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채용 절차와 계획에 따라서 이 해당 직무는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향후에 저희 하나그룹 채용 사이트인 하나인의 공고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전형 소개입니다. 사람을 중시하는 하나생명은 맞춤형 인재 선발 시스템으로 직무별 특성에 맞는 인재를 필요 시기에 맞춰 채용합니다. 서류 전형으로 시작을 해서 AI 면접, 실무 면접, 인턴십, 최종 면접, 최종 합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 인턴십 같은 경우는 약 8주간의 긴 인턴십 기간으로 지원자들의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전형 과정도 아직 미정인 계획이라서 참고사항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하나생명 소개 및 직무 전형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손해보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손해보험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길 과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KB손해보험 입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교류의 기회가 줄어들어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저희 회사에 대한 관심과 입사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희 회사에 대해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었는데 단순한 정보 제공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궁금해하실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KB손해보험에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4가지 이유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장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궁금하고 알고 싶었으나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던 부분일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 KB손해보험은 최고 수준의 급여와 복리후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급 신입사원 기준 약 5,700만 원의 연봉뿐만 아니라 추가로 노사 합의 사항에 따른 보로금 등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복지카드가 추가로 제공되고 여기에 담지 못한 다양한 복리후생까지 감안했을 때 단연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더 깊게 알고 싶으실 텐데 이대로 넘어가면 아쉬워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주요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직원들이 각자 원하는 분야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비용 및 교육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및 경조금뿐만 아니라 학자금, 입학 축하금 등 자녀 양육 관련 비용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WLB 실천을 위한 전국 각지의 휴양시설 신청 및 비용 지원도 당사의 대표적인 복리후생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B손해보험을 지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수인재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당사는 특히 우수인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왼쪽에 우수인재 관리 맵에 대해 설명드리면 주니어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1등 위원회를 선발하는데, 이를 통해 회사의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고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아래에서부터의 혁신을 도모하게 합니다. 이후에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핵심 인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핵심 인재는 필수 유지 인재와 전문 인재로 구성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필수 인재는 각 부서별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우수 인력을, 전문 인재는 핵심 직무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핵심 인재들에게는 다양한 메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여러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이러닝 및 KB 위드 등의 포털 등을 통해 어학,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 인문학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심사역 같은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경우 교재 구입비부터 응시료, 합격 축하금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많은 주니어급 직원분들께서 회사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KB손해보험을 지원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KB금융그룹만의 인력교류 제도입니다. 인력교류 제도는 말 그대로 그룹 내 인력이 상호 교류, 이동을 하는 제도인데, 실제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인력교류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희 손해보험 직원이 지주사나 은행,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계열사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계열사 분들도 저희 손보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금융권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보험, 은행, 증권 등 다양한 업권 중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 KB손해보험에 입사하시면 다양한 금융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KB손해보험을 선택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로는 WLB와 함께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입니다. WLB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던 휴가 제도부터 보시면 오전, 오후 반차뿐만 아니라 2시간 휴가도 운영하여 최대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게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연차 휴가와는 별도로 부여되는 체력 단련 휴가를 통해 충분한 휴식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옛날부터 이어온 PC 온오프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의 근무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 퇴근 시간 이후에는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가정의 날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휴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휴양시설 이용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며 동호회 활동을 통해 건전한 취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 회사의 수많은 장점 중 4가지만 선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사하시게 되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저희 KB손해보험에 대해 많이 알아보시고 향후 채용 공고 오픈 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메리츠 화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채용 설명회에서 메리츠 화재 소개를 맡게 된 이선영입니다.
메리츠화재는 올해 창립 99주년을 맞이한 국내 최초 손해보험회사입니다. 1922년 조선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래 1950년에 동양화재 해상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1956년 보험업계 최초로 대한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메리츠화재로 사명을 변경하고 현재의 서울 강남으로 본사 사옥을 이전하였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두고 2020년에는 젊고 스마트한 이미지와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담아 소문자로 CI를 변경하였고 그 색상은 100년 기업이라는 자신감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열정을 상징하는 오렌지 레드 색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 보험회사 최초로 설립된 메리츠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화재, 증권, 캐피탈 등 전 계열사가 금융회사인 메리츠 금융그룹은 고객 최우선과 가치 경영 중심의 경영 전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메리츠화재의 총 자산은 25조이며 자본금은 603억 원입니다. 임직원 수는 2,914명이며 2020년 당기순이익은 4,334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60% 성장하였는데요. 장기인보험 MS에서 업계 2위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메리츠화재의 기업 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의 역량과 더불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바람직한 기업 문화입니다. 메리츠화재 기업 문화의 핵심은 모두가 리더인 회사입니다. 임직원 모두가 리더인 수평적 조직, 그 근본에는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성과에 따른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함으로써 유지 강화됩니다. 따라서 메리츠화재에서 자기 결정권과 성과주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키워드인 성과주의입니다. 저희 메리츠화재는 오로지 일과 성과로만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아메바 경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손익을 중심으로 하여 보상의 차별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지급으로 갓 메리츠라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매월 CEO께서 직접 회사의 경영 실적에 대해 방송을 통해 말씀을 해주셔서 모든 직원들이 회사의 현 상황을 가감없이 알게 됩니다. 아메바 경영과 성과주의를 중시하다 보면 부서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 메리츠화재 직원들은 항상 원팀 스피릿이라는 가치 아래 마치 스타트업 회사처럼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으로 고객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 인재상으로는 모두가 리더인 회사라는 기업 문화에 기반한 위아래 모두 리더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위는 리더로서의 자세, 아래는 부서 내 팀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각 소통과 변화, 성장, 도전을 의미합니다. 이 위아래 모두 리더라는 슬로건은 입사 이후에도 매우 중요하며 메리츠화재 직원이라면 모두 다 외우고 있고 회사에서 하는 모든 행동의 바탕에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메리츠화재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메리츠화재는 필요 인원 발생 시 수시 채용을 하며 직무 중심의 맞춤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군은 대졸 사원을 채용하는 일반 직군과 초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를 모집하는 사무지원 직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채용 직무로는 영업, 보상, 본사 스텝으로 나뉘어집니다. 채용 절차로는 온라인 채용 공고를 통해 입사 지원서를 접수받으며 서류 전형, 1차 실무진 면접, 2차 임원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전 채용 과정에서 모집 직무와 함께 저희 회사의 기업 문화에 맞는 인재를 찾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시 본인의 경험을 솔직하게 기재하는 게 중요하며 상황 설명, 역할, 행동, 결과 순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1차 면접은 채용 직무에 맞는 역량을 얼마나 거쳤는지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며 기업 문화에 대한 기반한 질문도 있습니다. 2차 면접은 종합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는 누적식 연봉제를 채택해 매년 인사평가를 통해 연봉 등급이 결정됩니다. 복리후생 제도로는 개인연금, 저축장려금, 치과의료비, 직장 어린이집, 리조트, 자녀학자금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상 2021년 메리츠화재 채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메리츠화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코리안리 재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안리 재보험 인사총무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권나올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코리안리 재보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인재를 추구하는지, 그리고 와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사명이 코리안리 재보험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코리안 리인슈런스 컴퍼니라고 되어 있죠. 한국에서 재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광화문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 수재보험료,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시현되고 있습니다. 전체 임직원 수는 지금 400명이 조금 안 되는 387명이고요. 그래서 적은 숫자로 이렇게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회사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리안리 연영 및 조직에 관련된 페이지입니다. 코리안리는 1963년도에 처음 설립이 돼서 현재까지 재보험업을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서울에 있는 본사에는 총 25개의 유닛이 있고, 그리고 해외에는 4개 지점, 3개 자회사, 그리고 5개의 주재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 해외 점포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인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 점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개국에 12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020년도 1월에 상하이 지점, 그리고 2020년도 2월에 보고타 주재사무소를 새로 설립을 해서 신규 운영을 개시를 했고요. 올해 말에는 미국에 있는 재보험 중개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재보험자 순위인데요. 이 부분은 2019년도 수재보험료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으로 저희 코리안리는 지금 현재 다른 세계 유수의 재보험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11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재보험을 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재보험이 뭔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보험을 위한 보험이 재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보험,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보험사들을 저희가 원수보험사라고 부르고, 저희 같은 재보험사들은 이제 재보험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원보험이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라면, 재보험은 그런 보험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보상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규모가 굉장히 큰 대형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나타난 신종 위험, 아니면 대형 재해 등을 원보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저희가 재보험을 담보력을 제공해서 함께 기업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 그리고 다양한 보험들이 보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재보험도 함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보험이라는 거를 아마 오늘 처음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재보험이 무엇인지 너무 감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회사를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리안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업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입사원들의 직무교육이나 역량 강화 교육뿐만 아니라 재보험 아카데미,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료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코리안리 이러닝 플랫폼도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재보험은 굉장히 글로벌한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국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교육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안리에서는 국내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사 2년차에서 4년차 되시는 분들에게 모두에게 제공되는 해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 팀별 OJT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발과 지원을 통해서 보내드리게 되는 해외 점소 주재 연수 프로그램이나 해외 학술 연수 프로그램 등 재보험 산업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한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저희 회사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코리안리 복지제도입니다. 현재 페이지는 제가 저희 채용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채용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다면 코리안리의 복지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코리안리에선 다양한 기업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신입사원 채용 관련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에 나와 있는 분들은 올해 1월에 저희 회사에 입사하신 신입사원분들의 사진을 제가 일부러 가져와 봤습니다. 코리안리의 인재상은 창의, 도전, 글로벌이라는 3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코리안리 직무 소개입니다. 여러 취업 준비생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럼 과연 코리안리에 입사를 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총 4가지 직군으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일반, 공학, 계리, 그리고 전산입니다. 올해는 채용 계획이 어떻게 될지 아직 미정이지만 전년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반 및 공학의 경우에는 언더라이팅 및 재보험 컨설팅 그리고 손해사정이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주요 업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언더라이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언더라이팅이라는 것은 인수하고자 하는 계약의 리스크를 분석해서 계약자 또는 원수보험사에게 적합한 보험 조건과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그리고 제시한 후에 저희가 보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단순히 결정하고 인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인수한 위험 역시 적절하게 재분산되도록 저희의 보유 규모와 출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언더라이팅이라고 부르면서 저희는 언더라이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리직군입니다. 계리직군에서도 역시 재보험 언더라이팅을 하는 것은 동일한데 대부분 가계성 보험, 생명이나 장기자동차 보험과 같이 가계성 보험의 재보험 언더라이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상품개발팀에서 원수사와 함께 신상품을 연구 개발하시는 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 저희 내부적인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위험 분석 및 검증을 하시는 업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산직군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내적 그리고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개발과 운영 관리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채용 전형 및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하반기 채용 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서 예정사항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필기 및 1차 면접, 그리고 2차 최종 면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향후에 저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용들을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채용 홈페이지를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리안리에서는 우수한 인재 여러분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리안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해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해상 화재보험 인사파트의 채용 담당자 김현웅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손해보험사 중 하나입니다. 1955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1985년부터 현대해상 화재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손해보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은 총 4,000분 정도가 되시고 전속 설계사분은 12,000명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국에 340개 지점과 64개 보상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해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근무 환경이 좋은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공하는 급여나 복리후생 수준과 아니면 대회 수상들을 살펴봤을 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회사 규모인데요. 원수보험료는 작년 기준으로 14조 원 정도를 달성을 하였고 자산 규모는 총 48조 원이고 이 중에서 40조 원 규모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가 전국에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는 후성과 점포 그리고 보상으로 나눌 수 있겠고요. 각 조직은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래 보이시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10개의 자회사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현지 법인과 지사, 지점, 사무소 등의 형태로 해외 고객들을 각국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GPTW라는 기관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명예 전당에도 헌액이 될 정도로 좀 다니기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 3년 퇴사율 같은 경우는 1.8% 수준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고요. 근속 연수는 15년으로 되게 길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는 단편적인 예로 어떤 육아휴직과 같은 법정휴직 이외에도 아프신 분들 그리고 자녀 계획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병휴직이나 난임휴직 같은 어떤 재량휴직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남녀 고용평등 기업 장가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인사제도 및 복리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시면 4급 사원이 되십니다. 4급 사원으로 입사를 하셔서 아래 보이는 기간 동안 근무를 하시게 되면
더 높은 한 단계 높은 직위로 승급 내지 승진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적인 인사 제도로는 경력 개발 계획과 전환 배치 제도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력 개발 계획은 저희가 연 2회 직원분들에게 요청을 드려서 내용을 받는 거고요. 근무 희망 부서를 먼저 받고 경력 개발 계획은 저희가 연 2회 직원분들에게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근무 희망 부서, 받고 싶으신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적으로 아니면 업무 외적으로 고충사항이 있는지를 받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인사 배치에 활용을 하고요. 다음으로 전환 배치 제도라는 거는 이제 저희 쉽게 말하면 부서 이동입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능률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경력 개발 계획과 어떤 부서의 인력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본인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인사 이동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여 및 복리 후생입니다. 아마 제일 관심 가지고 보실 것 같은데 영상으로 보고 계시니까 잠시 일시 정지하셔서 세부적인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은 부분 말씀드리면 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손해보험권에서 최고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워라밸 같은 경우도 PC 온오프 제도가 이미 자리를 잘 잡아서 퇴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외적으로 복지카드를 지급을 하는데요. 신입사원 기준으로 연간 275만 원을 2회에 나누어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이번 하반기 채용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 저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의 규모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작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보시는 바와 같이 7개 직무에서 약 40명가량을 채용을 하였습니다.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대학 기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가 되시고요. 우대사항은 보이시는 내용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우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채용 일정 역시 작년 기준인데요. 크게는 총 4가지 입사 지원, 서류 전형, 1차 면접, 최종 면접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일시정지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모집 요강 보신 것처럼 저희는 직무가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대해서 잘 준비했는지 잘 알고 있는지를 저희가 검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원하실 때는 본인이 지원하시는 직무에 대해서 미리 좀 확인을 하시고 조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 아래 보이시는 채용 사이트 Q&A 페이지나 이메일로 요청을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업들 설명 들어봤는데요. 들으면서 제가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들은 내용도 있고요.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서 기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협생명보험인데요. 논술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겁을 많이 먹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이 논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논술을 좀 잘 하시게 되면 오히려 변별력에서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논술형은 약수령 한 문항, 서술형 한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요. 약수령 한 문항은 농협 조직이다 보니 농촌 농업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렇게 길게 쓰시지 않아도 되고 한 3-4줄 정도 작성해 주시면 되고, 논술형 한 문항은 금융 시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제 상식을 평소에 좀 신문을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평소에 글 쓰는 연습을 조금만 해두시면 크게 변별력이 높은 점수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다라고 해주셨는데 예. 일단 농업, 농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동일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예전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 하나지만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농촌을 더 진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주로 나오고요. 크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그냥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SNS를 좀 살펴보니까요. 농협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근무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순환근무는 한 5년 기준으로 그 부서, 팀을 좀 옮기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5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업무로 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보험업 특성상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팀의 특성 그리고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잔류를 시키거나 혹은 관련 유관부서로 옮기는 인사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5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동해서 나 전문성을 못 키운다라는 좀 선입견은 버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렇게 순환 보직을 하다 보면은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를 그쵸, 예. 보완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마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도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전문성 증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직무 전문가 과정이 도입돼 있습니다. 레벨 1, 2, 3로 해서 직무 전문가 과정으로 해서 인력 풀을 관리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상품 계리라든지 뭐 리스크라든지 이런 직무의 직원들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현업에서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농협생명보험하면 매우 안정적인 직장으로 대부분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으로는 조금 올드한 문화를 갖고 있다라는 선입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MZ 세대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서 그런 조금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올드한 문화를 이겨내기 위해서 혹은 이게 아니라면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농협이라는 조직이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해서 굉장히 오래된 조직입니다. 오래된 조직이다 보니 이런 올드하다, 문화가 올드하다, 구식이다 이런 선입견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다녀본 바로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평균 연령을 보게 되면 20, 30대가 한 45% 정도 수준입니다. 매우 그 정도, 높네요. 예,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고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드하다, 뭐 오래됐다 이런 이미지는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 뭐 다른 금융권 업종들도 다 하시겠지만 뭐 수요일 금요일은 가정의 날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통이랑 문화의 창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도 진행을 하고 여러 자리를 좀 만들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하나생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생명보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딱 멈춰지는 부분이 이번에 뭐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 안 될 수도 있지만 인턴십 과정이 좀 들어올 예정이라고 지금 미정이지만 이렇게 들었습니다. 혹시나 적용이 된다면 어떤 내용을 좀 다루게 될 것이며 내가 지원한 직무가 정해지는지 평가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게요. 먼저 인턴 기간은 약 8주간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인턴 기간이 길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학사 일정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꼭 방학 중에 이제 인턴십을 진행한다라는 보장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뭐 기 졸업자나 혹은 졸업 예정자나 그런 제한은 없이 모두 지원은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가는 저희 인사팀의 평가와 함께 부서 배치된 그 부서의 직무 해당되는 내용을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현업과 인사팀의 중복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럼 혹시 뭐 가능하시다면 대략 한 몇 % 정도 전환시키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턴 전재형에서 이제 전환율은 사실상 좀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직 검토 단계이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검토 중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게 뭐 말씀 못 드린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그 퍼센테이지라는 게 내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지 상대성인 거라서 네. 그 의미는 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하나생명 관련돼서 SNS를 또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조직 문화가 다소 보수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사팀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신가요? 저희 회사도 지금 약 70여 년의 이제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보수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사실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좀 다양하게 좀 그런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자 이제 대외적으로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많이 못하고 있지만 많은 이제 MZ 세대를 경향을 해서 불꽃 축제라든지 하고 벚꽃 페스티벌을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내부적으로 그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담당하는 그 직원분들도 굉장히 또 젊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고지식한 이제 정적인 조직도 분명히 존재는 하겠지만 다양하게 좀 지금은 어우러져 있다. 거기에 맞춰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KB손해보험 만나보도록 할게요. 내용 정말 기업 설명회 들으면서 좋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회사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입사원의 역량이 있잖아요. 어떤 회사는 열정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패기인 경우도 있고 한데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까? 우선 저희 회사 인재상이랑 좀 결부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인재상 중 하나가 고객 중심입니다. 당연히 고객 중심 마인드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이런 직원들이 이제 선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뭐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도 SNS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KB손해보험이 다소 너무 안정을 추구하는 것 같다. 조직 구성원들이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오해를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권 회사다 보니까 일부 뭐 보수적이라는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도 뭐 저희가 뭐 다 부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은 저희는 이런 1등 위원회, 앞서 말씀드렸던 1등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밑에 주니어급 직원들을 이제 대상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다양한 이제 개선 정책을 좀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서부터의 혁신을 좀 주도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들어오실 신입사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러한 보수적인 문화를 타파하고 좀 참신하고 혁신적인 이런 조직 문화가 들어오지 않을까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화도 많이 생기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요즘에 생기고 있는 변화들 중에 한 가지 정도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뭐 사업적인 것도 괜찮고요, 제도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저희도 이제 MZ 세대 이제 신입사원 분들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워라밸을 좀 중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워라밸을 중시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다양한 인사 제도로서 이런 워라밸을 좀 보장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정말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휴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휴가 제도 말고도 미처 설명을 못 드렸던 게 하나가 저희가 해외 문화 체험이라는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연차를 사용해가지고 해외 여행을 갈 경우에 회사에서 일정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는 제도가 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을 못 가는 상황이 됐지만 이게 풀려서 해외를 갈 수 있다면 회사에 이러한 제도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여서 해외 여행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메리츠화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화재 기업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필기 전형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류 전형에서 많은 부분이 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이나 서류 전형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메리츠 화재는 어떨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화재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행동, 그 다음에 역할, 결과 순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요청하시는 직무에 대해서 이 직무가 나한테 맞는 것인지 그 직무를 위한 본인의 경험담을 자세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코리안리 재보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설명 잘 들어봤는데요. 아까도 잠깐 여쭤봤던 건데 회사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입사원의 인재상 있잖아요.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열정, 패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개 중에 딱 하나를 좀 고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라고 하면 저희 인재상이 창의, 도전, 글로벌인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도전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재보험 산업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글로벌한 산업이고 해외 재보험사들과도 경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보험 산업을 하다 보면 매일 똑같은 업무를 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시장 그리고 전에 없었던 새로운 상품들 이런 것들 다양하게 접하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 보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맞닥뜨린 문제 상황을 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해외 근무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어디에 좀 지사가 있고 실제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노력하면 또 될 수 있는 건지 관련 제도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10개국에 12개의 점소가 있습니다. 뭐 지점의 형태로 돼 있는 곳도 있고 자회사 그리고 주재사무소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외에 저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주재원이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주재원의 경우는 조금 더 장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단기간 한 1년 정도 주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지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일본, 또 영국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찌리히, 스위스에 간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기회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발은 일단 선 지원하고 지원한 친구들 사이에서 저희가 인사위원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외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취준생들 사이에서 이제 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코리안리 재보험하면 다 신의 직장이다라는 이야기 많이들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반대로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고스펙들만 뽑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지원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관련돼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신의 직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급여나 복지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스펙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들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이렇게 해소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는 소문들이 해외 대학을 나온 사람만 입사를 할 수 있다. 혹은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중고 신입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다른 곳에서 업무를 하다 오신 분들만 채용에 통과할 수 있다라는 오해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대졸 신입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학교, 그리고 다양한 전공자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해상에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현대해상의 경우 어떤 신입사원의 역량을 중요하게 보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때 조직 적합성과 직무 적합성을 평가를 합니다. 조직 적합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신입사원을 뽑으면 1, 2년을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몇십 년을 보고 뽑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긴 시간 동안 근무를 하려면 조직 생활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잘 이렇게 융화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변 사람과 나와 환경이 같던 다르던 잘 좀 유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직무 적합성 같은 경우는 아까 회사 소개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뽑는 직무가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더 저희와 말이 잘 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시면 잘 뽑힐 가능성이 높은 지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험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화재보험이나 이렇게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취업을 하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럼 현직자 선배 입장에서 직무를 선택할 때, 취업할 때는 이제 직무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좀 선택을 하면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보험들은 생활과 이렇게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낯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하시던가 아니면 그런 특수 직군 말고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영업 관리라던가 아니면 경영 지원 같은 부분을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인의 성향과 저희 직무 설명이 맞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오랜 기간을 근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직무로. 근데 만약에 제 성향과 너무 안 맞으면 너무 힘들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에 대한 설명을 잘 보시고 이해하신 바대로 본인과 잘 맞을 것 같은 부분을 지원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해상 화재보험 담당자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지금 너무나 좋은 복지 제도랑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인사 담당자 입장 말고 그냥 직장인 입장에서 내가 가장 잘 누리고 있고 가장 좋아하는 제도, 분위기, 문화 다 좋습니다. 회사에서 나는 이것 때문에 우리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다. 말할 수 있을 만한 거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복지 카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생활 곳곳에 쓸 수가 있어가지고 네, 좀 생활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체감되는 게 되게 큽니다. 실제 그 금액보다 너무 가까이 있다는 체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복지몰에서 살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건가 봐요? 복지몰이 아니고요. 네네. 저희 그냥 카페라고 하면 그냥 카페 가면 쓸 수 있고요. 항공권 그냥 쓸 수 있고요. 특정 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네, 비용이군요. 맞습니다. 그 뭐 안 되는 가맹사도 있긴 하지만 예. 제 생활권에서는 거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항공권이라던가 아니면 책이라던가 뭐 운동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분야가 돼서 저는 그게 좀 체감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현실적이네요. 역시 복지는 현금화할 수 있는 거. 그럼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안리 재보험 담당자님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사실 복지카드는 나오고 있고요. 네, 가장 최근에 저한테 와닿았던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리프레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회사도 리프레시 휴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10년마다 한 달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회사에서 주는 연차를 회사에서 주는 거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용 지원이 나옵니다. 네, 일정 금액의 비용이 나와서 그거를 좀 상당한 금액이 나오게 돼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혜택을 봐서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사실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와닿았던 복지 혜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러면 약간 경쟁 모드가 되는데 네. 메리츠화재 어떻습니까? 경쟁 구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카드와 저희도 이제 안식월 제도라는 거 하는 게 있고요. 그럼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녀 출산했을 때부터 출산 축하금이라던가 어린이집, 유치원 보조비, 학자금으로 저는 그게 제일 많이 와닿은 것 같습니다. 되게 섬세한 그런 복지 제도들이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KB손해보험 어떻습니까? 다소 올드한 이제 복리후생 제도일 수도 있지만 제일 좋았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비랑 경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비요? 네. 의료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제 배우자까지도 30만 원 이상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큰 병으로 인해서 뭐 과다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경조금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경조금의 범위가 정말 넓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 결혼, 뭐 부모님 환갑, 칠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조부, 조모, 그리고 백숙부모, 큰아버지, 큰어머니 상까지 회사에서 다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진짜 경쟁력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료비는 너무 좋은데요. 네, 예,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부담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을 지원해준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하나생명보험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많은 회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것으로도 알고 있긴 한데요. 특히나 제가 경험한 바로 가장 좋았던 제도는 아빠 휴가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전사적으로 그게 시행이 됨과 동시에 제가 저희 하나생명에서 최초로 아빠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25일까지 이제 휴가를 다녀올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출산을 갓 한 이제 아내와 그리고 세상에 나온 아이를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게 많은 기억이 남습니다. 아빠 휴가는 그러면 출산 휴가의 남편 버전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빠 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빠 물론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또 힘들잖아요, 육아가. 네네. 그래서 뭐 힘든 기간이기도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H 농협생명은 어떻습니까? 복지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얘기하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네. 좀 천천히 말씀드리면 저도 복지하면 일단 현금이 가장 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와닿습니다. 농협 전체적으로 보면 법농협 전체적으로 복지 포인트가 분기마다 한 번씩 입금이 되고요. 그리고 반기에 한 번 가족 문화 행사비로 해서 가족들과 뭐 식사를 하거나 문화 생활을 할 경우에 지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건데 농협 조직이다 보니 농촌 문화 상품권이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을 좀 모아서 저 같은 경우는 쏠쏠이 뭐 건조기도 사고 뭐 세탁기도 바꾸고 이렇게 좀 가전을 계속 바꿔갔는데 이런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셨네요. 사실 저희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뭐 잘 못 쓸 큰 거보다 이렇게 소소하게 진짜 실질적으로 나한테 와닿는 이런 복지가 정말 꿀 복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자, 저희가 기업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회사의 미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많이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전략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NH 농협생명은 다른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을 가장 큰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인슈어테크를 선도하는 회사로 성장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판매 채널을 다각화를 통해서 좀 재정비를 해서 더욱더 내실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생명보험 어떻습니까? 저희는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기타 신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하나생명 금융서비스라는 재판 분리로 인한 출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어서 진행이 된 건인데요.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좀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B손해보험은요? 네, 뭐 저희 KB금융그룹의 전략 방향이랑 좀 일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KB는 이제 넘버원 디지털 플랫폼 그룹으로 이제 도약하고자 많은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로 실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역량이 가장 우선적으로 좀 중요시 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채용되는 인력도 디지털 역량을 좀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메리츠 화재. 네, 세상에 없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영업, 보상, 그리고 스태프들이 모두 한 팀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으로 매번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리안리 재보험은요? 저희는 최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방향성의 변화가 된 건 없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있는 회사이지만 저희 경쟁사들은 해외와 그리고 글로벌하게 모든 전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걷어들이고 있는 보험료 자체가 국내 비중이 좀 더 높지만 점차 해외에서 걷어들이는 보험료 비중을 높여 나가는 것이 저희 회사의 1차적인 목표 방안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해외 점수들을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말에는 미국에도 새롭게 중개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을 만큼 항상 해외에 눈을 크게 돌리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해상 화재보험은요? 네, 저희도 뭐 앞서 말씀 주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전통 채널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어떤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MZ세대라던가 그런 젊은 층에게 잘 어필할 수 있도록 좀 디지털화를 해서 그런 기존의 저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채용 만약에 지원을 하실 때 너무 이런 거에 매몰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본인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저희는 그 지원자를 제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냥 참고하는 자료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지도 들어봤고 회사에서 내가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업들을 이제 입사하는 게 문제죠, 사실. 예, 그래서 우리 인사 담당자님들 모신 김에 우리 채용 전형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선택해 주시고 간단하게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입사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게 그 영역만 중요하진 않겠죠. 모두 다 중요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정도 팁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볼까요? 우리 현대해상부터 진행해 볼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직접 뭐 모셔서 면접을 보고 있진 못하고 있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좀 시국을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면접관과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질문에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은 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팁을 드리자면 그냥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게 취준생들이 저도 그랬지만 면접 자리에 오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뭐 A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A란 무엇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를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 취업준비생들이 긴장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준비하죠. 그럼 그거를 막 하기 바쁜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묻는 말에 먼저 답변을 하는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가시면 이제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리안리 재보험 담당자님도 전형 하나를 골라주시고 간단한 팁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면접 전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제 면접을 준비하실 때 보험 산업이 사실 대학생분들이 와닿기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면서도 좀 막막하지만 또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분들도 사실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최근에 보험 산업에서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정도는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오시는 게 꼭 그 질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질문과 연계해서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신종 위험들이 많잖아요. 코로나 지금 이미 되게 만연화되어 있는 팬데믹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보험과 접점이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아이디어 삼아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오시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자기가 좀 차별화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업준비생들이 대부분 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알면은 이게 확 차별화가 그렇죠.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메리츠와제 담당자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본인이 이 10분, 1인당 거의 10분 정도밖에 면접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0분 안에 나를 모두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그 지원하는 직무가 얼마나 맞는 사람인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한 메리츠화제, 저는 메리츠화제니까 메리츠화제에 얼마나 절실한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바로 어제 제가 면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 면접에서 면접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신금을 올리는 말을 한마디씩 해달라고 하셨는데 너무 어렵다. 예, 신금을 올릴 수 있는 본인이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메리츠 담당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바랑 거의 비슷한데요. 면접 전형을 뭐 가장 중요시 여기고 실제로 여기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면접에서 얼마나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게 뭐 정말 몸으로 표현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직접 뭐 지점에 한번 찾아보고 현직자랑 인터뷰를 해봤는지 직접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상품 가입 시도를 해봤는지 이런 노력들을 어필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면접관들한테 와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오려고 그랬어? 나는 감동으로 밀려올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사람인지라 거기에 대해서 역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뭐 신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이야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실제 그런 친구들이 요즘 많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뭐 지점 찾아가고 그런 친구들 상당히 많이.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입사하고 나서 물어봤었는데 저희 회사 입사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의 이제 지점 뭐 센터 찾아다니면서 현직자들 인터뷰도 따고 직접 뭐 설계사분들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회사 정보를 정말 많이 알고 와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본인 역량을 결부시켜서 어필하고 비전 제시했던 그런 친구가 가장 인상에 남았고 실제로 그 친구가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실 뭐 아무런 것도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일이기 때문에 또 인사단원님께서 그래서 추천하신 것 같아요. 네. 하나생명보험 어떻습니다? 네, 저도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면접 전형에서 본인이 이 회사에 이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거기에 따른 많은 노력과 결과물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그렇게 준비하셔서 면접 시에 충분히 면접관님들에게 어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NH 농업생명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앞에서 다 면접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다른 걸 얘기를 해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도 근데 면접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네. 뭐 역량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면접관님들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면접 시에는 면접관에 대한 배려고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좀 마음을 읽고 좀 준비를 한다면 면접에서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하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취업준비생들 정말 애쓰고 있거든요. 응원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시국에 그 채용 전선에서 상당히 엄청 정말 힘드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 자기 자신의 결과, 자기 자신이 노력한 대로 결과가 분명히 온다라고 굳게 믿으시고 꼭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NH 농협생명에 지원하셔서 합격을 하신다면 제가 맛있는 점심 한 끼 꼭 대접하겠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뭐 앞서서 말씀해 주다시피 이제 대학생분들의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신데요. 그만큼 그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조금 주저앉기보다는 그런 주어진 시간에 더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더 많이 갈고 닦으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응원합니다. 네, 입사 지원을 해주시는 수많은 분들께서 다 이제 비슷한 역량과 비슷한 경험을 쌓고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좀 다 비슷하다고 보고 거기서 선발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 긍정적으로 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긍정적으로 튈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해가지고 좀 공략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취업에서도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 어떻게 해야 이제 그런 걸 찾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네,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아제입니다. 취업 준비의 초기와 중기에는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라던가 노력한 결과가 바로 직선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낙담하실 수 있을 텐데요. 결코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체기를 잘 넘기시길 바라고요. 저희 메리츠화재에서는 정당한 몫을 받고 행복할 수 있는 예비 메리츠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희도 기다리고 저희 메리츠화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최근에 채용이 정말 어렵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채용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합격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탈락하시는 분들을 골라내는 작업도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괴로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뛰어나신 분들이 오고 있는데 한정된 자리밖에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실함은 언제나 닿을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신 만큼 반드시 그 대가가 좋게 다가오실 거라고 저는 꼭 믿습니다. 힘내세요. 네, 앞에서 많은 분들이 힘을 내라고 해주셔가지고 저도 물론 뭐 힘을 내시면 좋겠지만 저도 취준 생활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희 그 취준생 분들의 저를 포함해서 예전에 저를 포함해서 그 인생의 취업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취업은 일부고요. 그 제일 가까운 목표일 뿐이고요. 사실 좀 젊지 않습니까? 대학생 분들이시든 아니면 다른 분들이든 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안 됐어요.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좌절 속에 빠져버리면 젊은 시간을 좀 낭비를 하게 된다고 저는 후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절 속에서 힘든 취준생 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조금 이제 선배로서의 제 조언입니다. 뭐 힘내는 거는 힘내시고요. 만약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 속에 빠져서 다시 안 올 그 젊은 시기를 좀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하시고 운동이라도 하시고 누구라도 만나시고 스트레스도 푸시고 그 나이에 좀 하실 수 있는 것들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보험사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융권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합격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